재산상 이득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시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방금 언급한 법률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사기나 횡령 등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의 형량을 명시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과학기술관을 논하는 데 앞서 법률을 소개한 이유는 2024년 예산을 산정하는 데 있어 윤 대통령을 조금이나마 더 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재판에서 요구하는 검사의 입장에서 해당 법률은 손실액을 고려해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재산상 이득액 기준으로 형량을 명시해줍니다. 또한 특경법은 형벌을 더 주거나 줄이거나 하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공정성에 부합하는 법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계를 카르텔 및 R&D 구조조정이라 언급하며 2024년 R&D 예산을 15% 삭감했습니다. 이에 과학계는 정부가 우리나라 대형 산업을 지원하면서도 기초과학 연구 투자를 줄이는 선택을 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특성상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해 일관된 정부 투자로 향후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정부가 단기적인 성장 목표에만 몰두한 나머지 미래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순 R&D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부 소관의 R&D 예산도 25% 이상 줄었습니다. 이에 1억 원이 안 되는 많은 기초연구 사업들은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공계열 박사 및 석사의 연구비 역시 삭감되어 자연스레 우수한 인재는 중국이나 일본으로 빠르게 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적 관계없이 우리나라 R&D로 연구하는 국제 공동연구의 예산은 3배 올랐습니다. 애초 기술 유출 우려로 공동연구를 피했던 국내 연구자들은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유의함과 동시에 성과를 내야 하는 임무를 받은 셈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예산 분배를 왜 이렇게 결정한 걸까요? 어쩌면 윤 대통령은 기초과학을 노벨상 분야로 국한해서 이해한 나머지 예산을 줄이고 오히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대형 산업을 밀어주어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굵직한 산업은 투자 대비 결과가 잘 나오는데 기초과학 분야는 예산을 지원해도 노벨상 근처에도 못 가지 않았냐는 물음이겠죠. 그래서 1억 원 미만이 많은 여러 국내 기초과학 사업이 우습게 보였던 건지도 모릅니다. 형법상 1억 원 미만의 횡령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 작은 금액이다 보니 경제사범 아닌 자범이라 가정하고 졸속으로 예산안을 결정한 건 아닌지 우려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굳이 카르텔을 척결하고 싶었다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에 화살을 돌려야 자연스럽습니다. 예산안을 준비할 때 어느 과학자가 정치인에 아부하거나 로비를 했다라는 제보라도 있었던 걸까요? 해외에서는 오펜하이머와 같은 영화를 통해 과학자는 정치나 기업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률을 성경처럼 이해하는 대통령 덕분에 정치는 물론 법률가의 눈치 역시 봐야 하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머리뉴스였습니다.